최근에는 BTS 화보집도 찍었고.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BTS 그런 분들을 찍을 때는 촬영 현장이 저도 궁금한데 굉장히 빨리빨리 찍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포토그래퍼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아, 포토그래퍼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알기에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섹션을 나누기보다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이 있으신 거예요? 네, 오늘은 신인 배우분인데 자기만의 그 느낌을 좀 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에게는 되게 중요한, 물론 저에게도 중요한 재밌는 촬영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포토그래퍼셨어요? 처음 꿈은 사실 모델이었어요. 쓸데없이 키만 커서 그때 당시 이제 바자라는 잡지를 딱 봤는데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그때 마크 슈켄버그라는 모델이 팬티만 입고 멋있게 점프하는 흑백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나도 이런 모델이 되고 싶다. 그때 당시 모델 부류가 다 멋진 근육질의 몸매의 모델들이어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좀 너무 삐짝 마른 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포기했고요. 그때 처음 그런 모델들을 찍는 포토그래퍼라는 그런 문구가 처음 눈에 들어와서 그럼 나도 얘네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포토그래퍼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원래 전공이 포토그래퍼가 아니신 거예요? 아니, 전공은 포토그래퍼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사진과에 들어가려면 보통은 패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만들어서 대학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서 대학교 사진과의 문턱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래서 탑골공원 가서 할아버지 찍고 촬영을 해서 정식적으로 대학교 사진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사진학과가 많나요? 있다가 없어진 학과도 있지만 매해 많은 사진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사진가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직업군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졸업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진학과를 졸업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는 다른 일을 하는 거네요. 대부분이 사진학과 나왔지만 그거와 비슷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사진으로 해서 돈까지 벌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남들과 좀 다른 느낌의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좀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학생들이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네네. 뭔가 성적도 많이 보는지 아니면 순전히 그냥 사진만 잘 찍어도 갈 수 있는 건지. 사실 이제 제가 요즘 입시 전형까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학교 성적도 반영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선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진적인 건 당연히 사진과에 진학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어느 선의 그런 지식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어떤 실기 전형을 보는 건가요?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남들과 다른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제 사진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를 마련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입시 전형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사진 뒤에다가 대지를 붙이지 말라는 입시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진 프린트된 종이만 가지고 들어오란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를 가르쳤던 제 사부님이 사진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서 사진에다가 예를 들면 도화지 같은 걸 붙여가지고 조금 두껍게 만드는 거죠. 칼로 잘라서 마치 사진 인화지 자체가 되게 두꺼운 인화지인 것처럼. 당연히 그것도 입시 규정 위반이었어요. 5명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포트폴리오 들고 첫 번째 교수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오랄 테스트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교수님 너는 왜 인화지가 이렇게 두껍니?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설명을 했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너는 그럼 저 문으로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교수님 한 번만 뵙고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서 실기 점수 30점을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진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입시 전형은 잘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피해를 보면 큰일 나니까요.
그럼 불가피하게 사진학과를 가려면 실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디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해야 돼요? 사진 같은 경우 입시 전형으로 학원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학원뿐만 아니라 사진과 학생들한테 배우는 개인 과외 수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포토그래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진하는 거 자체도 되게 쉬운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어려워서 범접할 수 없다, 뭐 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내가 사진을 좋아서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덤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칠 수가 있거든요. 지칠 수가 있는 거를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사진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열정. 그게 내가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금방 지쳐요.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 시간 낭비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한번 내가 될 때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 물어보면 저는 답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분명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로 시작한다? 이것도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사진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진심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게 판단이 들어섰다 그러면 도전해 보시면 도전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보람되는 일도 많을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비주얼로 표현한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계를 다루잖아요. 그 기계를 기술자처럼 쓰는 게 아니라 감성 전달자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고, 그게 이제 사람을 찍든 어떤 정물을 찍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게 달라지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선생님 지금 현재 좀 상업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작가분이신가요? 상업사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작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전도 하고 단체 전시도 하고, 저는 좀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진도 전시회를 많이 하나요? 사진가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사진이란 역사는 사실 200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짧아요. 길진 않은 역사긴 하지만 예술 분야에 그래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들의 호출도 받을 때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항상 좀 그런 식의 방향으로 작업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혹시 전시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마리끌레르라는 잡지에서 주관을 한 사진 단체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신사동 신사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하는 전시고,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저는 가서 왜 이렇게 찍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런 도슨트를 해드리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배우분 촬영하는 거를 끝내고 전시장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전시는 단순히 나의 작업물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판매의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저는 판매의 목적은 정말 1도 없었고요. 그냥 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적인 일들만 해오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좀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전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제 작품 사주시기도 하셨고, 뜻하진 않았지만 금전적인 혜택도 제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 사진이라는 게 배우분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광고도 있고 영화 포스터, 앨범 자켓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 포스터도 제가 찍었고.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뭐 앨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앨범이라고 치면 뭐 SG 워너비, 조성모 뭐 이런 친구들부터 뭐 아이돌로 치면 뭐 인피니트, 엑소, 샤이니 뭐 아무튼 뭐 여러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했었고, 최근에는 BTS 화보집도 찍었고.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BTS 그런 분들을 찍을 때는 촬영 현장이 저도 궁금한데 굉장히 빨리빨리 찍는 편인가요? 굉장히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빨리 찍고, 왜냐하면 워낙에 월드 클래스고 바쁜 스케줄을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되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워낙 BTS 팬이고 저도 아미고 BTS한테 저는 되게 고마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아미입니다. 네. 그런 현장일수록 정말 실수 없이 정확히 찍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요.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써가면서 테스트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임하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그런 상업 촬영을 지금은 경력이 오래되셔서 하시는 거지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할 때는 어시스턴트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진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소위 말해서 FM 코스를 밟았는데, 어시스트부터 하면은 장점은 그 사진을 배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것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 원래 역량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다 보면 인맥도 넓어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바로 상업적으로 뛰어들었다 했을 때 그거는 정말 개인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제가 지금 사진을 배우면서 이렇게 자랐던 느낌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옷을 좀 펼쳐놔 주시면 네. 제가 한번 옷 보고 얘기해 줄게요. 네. 선생님 오늘 작업하시는 게 뭐예요? 저기 계신 멋진 배우님의 프로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배우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유양곤 배우님이라고 앞으로 대성할 배우님이시고요. 저랑 작업을 통해서 아마 더 빛나는 사진을 얻어서 또 좋은 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보람되시겠어요. 물론 부담되고 우리 배우님도 아주 좋으시겠죠? 실장님께 사진을 찍는 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너무나도 같이 꼭 한 번쯤은 작업해보고 싶었던 작가님이셨기에 오늘 일단 되게 긴장보다는 많이 즐겁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런 배우분들 프로필 사진이 보정을 좀 많이 해서 나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진짜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부각시켜준 촬영으로 임하는데, 그렇게 임하더라도 사실 이제 사진적으로 단점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토샵으로 보완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쁘게 멋있게 그렇게 보정을 과하게 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물론 과하게 할 때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또 그렇게 해드릴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사실 포토샵이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걸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촬영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죠. 그럼 그 말씀은 후반 작업보다 원본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원본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배우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옷보단 당연히 인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에 눈이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시작 자체를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 호흡 중에 나 요 호흡이 좋은 것 같아. 한 컷에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 방금 이렇게 작업하시는 걸 봤는데 배우분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소통을 해서 그 배우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끌어내서 담아야지만 보는 사람들한테 온전히 전달되고, 그 전달됐을 때 이 캐릭터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단순히 사진만 잘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소통과 사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진을 잘 찍는다는 말은 기계를 잘 다루는 기술자의 느낌이 아니라 그 기계에 얼마나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 사진가라는 말은 이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진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으로 들어와. 여기가 선생님이 전시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전시하는 한 섹션의 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또 단체전이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작품을 많이 걸지 못했지만 제 나름의 공간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레이션을 해서 작품 3개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저 작품은 뭐예요?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시리즈인데 Forest for Rest라고,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휴식을 위한 숲 이런 뜻이고, 저조차도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게 스스로의 힐링을 위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스스로 책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도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숲에 가서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본 거예요. 근데 사진이 되게 그림 같아요. 이게 특별히 이제 그림같이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풍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처리가 아닌 물에 반사된 모습들을 제가 담은 거고,
있고 물에 반사된 느낌 자체가 개인적인 감정선을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그 감정선들에서 저의 슬픔이나 번뇌 뭐 이런 것들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담아본 작품들이에요. 아, 그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일반인들도 좀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뭔가 팁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사실 제가 한 100만 번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욕심을 버려라. 내가 배경을 찍을 건지 사람을 찍을 건지 정확하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한 가지에만 몰두해서 사진을 찍어도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만큼 놓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쉬우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사진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으실 때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을 하시는 편이세요? 구도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사실 기본적인 사진가가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 같고요. 구도나 그런 방식은 저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좀 제가 좀 알 것 같은데 구도를 잘 잡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진심을 담는 포토그래퍼로서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절대 기계적인 마인드로 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렌즈를 뭘 쓰는 게 중요하고 카메라는 뭘 쓰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만큼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멋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포토그래퍼를 꿈꾸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아, 나는 언제쯤 이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면 내가 그래도 좀 돈을 많이 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다른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스스로 좀 많이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누군가 돈을 주면서 뭘 찍어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춰져야지만 내가 당당히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포토그래퍼가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험들이 좀 쌓여서 축적이 돼야지만 어떠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뭔가 표현을 하고 그 표현력이 저한테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한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역량의 길이는 사실 개인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나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젊은 사람이 그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으면 젊어서부터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를 먹고 나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게 원래 꿈이 이 길이 아니셨잖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후회나 이런 건 없으세요? 후회는 전혀 1도 없고요. 저는 그냥 사실 앞만 보고 달리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이 사진 찍는 것밖에 없어서 제가 후회를 하는 순간 실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남들보다 행복하다는 말이 더 맞겠죠. 상업 사진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돼서 원하는 대로 찍어줘야 되고 근데 내 예술성은 방향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업적인 사진은 분명하게 클라이언트가 존재해요.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서 저를 컨택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최종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고 광고주 입장에서 당연히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나름 광고주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번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비주얼을 만드는데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찍을 줄 알아야 돼요. 대신 저랑 너무 코드가 안 맞는 거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찍어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 하나 더 해요. 그러면 사실 그들도 만족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봤던 그런 결과물 외에 작가의 시선에서 봤던 결과물 그걸 또 더 좋아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더 보람이 있죠. 선생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촬영 자체가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그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각자 영역에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도 직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사진가라는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설명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모든 직업들이 그렇지만 저는 진심이 있어야지만 통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싼 장비를 쓴다거나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 있는 것도 맞아요. 가능성을 보고 덤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저는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할 수 있고 사진가로서 선을 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을 잘 넘어서 사진가 김재원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진가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진가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한 직업 파이팅!